자, 그 다음에 71번, 그지? 갑이 소유한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했다. 설명 좀 틀린 것. 그러면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100, 얼마? 2,000만원을 실제로 뭐하거나 상환하거나 뭐해야? 제공해야 한다. 맞죠? 예. 그럼 만약에 이의 경우 을이 수령하지 않을 때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 늘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2,000만원을 상환받은 을이,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2,000만원을 상환하고 100 상환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지하고 특징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유롭게인데 손해배상 없다. 그지? 을은 1,000만원 자기가 그럼 원래 받은 거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건 얼마고?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이지. 1,000만원 자기가 준 거고. 그래? 1,000만원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해약금으로 받은 거는 얼마고? 1,000만원이지. 그지? 그러면 을은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해서 입증하여 추가로 손해배상, 없다. 맞죠? 예. 그럼 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무슨 윗반 하면은 계약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지. 원래는 다시 갑은 계약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이론상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지, 계약금이 바로 매도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거 다시 지금 누가 위반했다?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계약금을 바로 자기가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약금에다가 뭐까지 붙여 이론상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지? 근데 만약에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금으로 한 경우는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인이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한 그래? 당연히 갑에게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지? 맞습니까? 예. 우리 늘 많이 했잖아요. 어느 거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매매하는데 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무슨 금 받고 중도금 받고 누가 잔금을 안 줘가지고 매수인이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잔금을 안 줘가지고 매도인이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지?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무슨 금으로 했을 때는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나머지 중도금만 돌려주면 중도금하고 뭐를 붙여서 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72번 매매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핵심 다 찾아라. 취소 이자 없다. 그게 핵심이다. 항상 이자는 어디에서만 이자 있다? 해제.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그거 알면 끝난다. 수업 시간에 널리 했잖아. 취소인데 이자 붙여서 하면 OX, X.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그 다음 여러분 과실 넣으면 점유자. 그 다음 또 예외 무슨 납, 완납. 등기가 아니다. 과실은 등기가 아니고 무슨 점유. 무슨요? 점유. 그 다음에 예외 무슨 납, 완납. 등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는 격려받았지만 아직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하면은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노? 지금 매도인.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어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럼 매수인이 취득하려면은 무슨 납, 완납해야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 매수인. 그럼 거기에 인도받지도 못하고 대금도 무슨 납하지 못했다? 완납하지 못했다. 매수인은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뭐 받지도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하고 무슨 납도 안 했다? 완납 안 했다. 매수인은 취득할 수 없다. 틀린 거 몇 번? 2번.
다음 매도인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해줘야 한다. 원칙. 무슨 것? 깨끗. 그 다음 목적물의 저당권 등기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저당권 등기가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해줘야 한다. 맞죠? 예. 종물이 있을 때는 그 권리도 이전하는 게 무슨 칙? 원칙. 자, 73번 갑니다. 갑이 소유한 A 토지를 20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50만원으로 하여 1억 원에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 후 청량한 결과 실제 면적이 180. 자, 제목 붙여라.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그럼 수량 부족 나오면, 자, 수량 부족 나오면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없다. 을이 선인 경우는 대금감액과 함께, 선이면은 무조건 무슨 배상 붙어 있노? 손해배상. 을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 갑은 계약 체결사의, 이건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지.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지. OX? X. 그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을이 선인 경우는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을이 선인 경우 갑은 부족분을 안날로부터 몇 년?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요 청량 결과 수량 부족일 때는 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가. 무슨 부가? 전부가. 이건 일부가 원시적 불능. 그 다음 74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 건물에 대한 차임 100만원 기간이 2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뭐 하였다? 인도하였다. 여러분 청문회 이거 뭐가 없노? 주택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럼 뭐 일반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한다. 주택인지 일반 임대차 이런 거 막 섞어 놨을 때 조심해야지. 주택은 반드시 뭐 주택, 주거용, 주주주주주주 이런 말 들어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지, 그지? 자, 틀린 것 갑니다. 후후후. 뭐? 후후후. 갑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차임 등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뭐한 거로 본다? 임대차. 이거 뭐 민법상 법정갱신. 그러면 모든 거는 앞조건과 동일하면서 요거는 기간은 뭐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게 조건과 기간은 정하면 조건과 기간은 앞조건과 동일한 거 이렇게 하면 틀린다. 기간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 거다. 기간은 뭐 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조건만 앞조건과 동일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거로 본다. 하고 기간은 뭐 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에 2번 건물 일부가 을의 과실 없이 멸실 사용할 수 없게 산사태. 일부가 무슨 사태? 산사태.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뭐 할 수 있다? 청구. 꼭 기억한다.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OX? X. 감액 뭐? 청구. 그럼 을이 2달분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그것이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도 무슨 반, 윗반을 가지고 갑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갑이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준 경우 하면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을이 그 전에 임차권 등기하였으면 새로운 소유자 병은 임대차 기간 중에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을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갑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시킨 조명시설이 있는 때 을은 종료시에 유익비 사한 청구할 수 있다. OX, X. 핵심 단어 찾아라. 조명시설이 핵심 단어다.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구지.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독립성이 없이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그럼 조명시설은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기준.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 떼어가지고 다른 데 다시 설치할 수 있으면, 이사가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으면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뗄 수 없다.
떼더라도 다른 데 가서 재활용 못한다.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요거 잘 내는 게 조명시설 나오면 이건 무슨 물? 부속물, 매수고, 유익비로 한번 고쳐봐라. 베란다 잘 나온다. 무슨 달을 설치했다면, 베란다를 설치했다면, 뭐를 설치했다면, 베란다 하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로 간다. 되겠습니까? 네. 조명시설, 벽걸이 에어컨,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갑니다. 75. 임차인 B, 임대인 A, 동의 없이 C의 계약, A, B, C. 무슨 C? A, B, C. 줄부터 빨리 세운다. 양도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B는 A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C에 뭐한다? 부담. 맞죠? 예. 그 다음 A의 목적물을 B에게 반할 걸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럼 요건 생략됐죠. 뭐 하지 않은 한, 해지하지 않은 한, 누구한테 주라고? B에게 주라고. A는 윗반을 가지고 B에게 해지할 수 있다. C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A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슨 점유? 불법. A는 해지하기 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간다게.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그거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다? 동의 안 했을 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지. 그 다음 76번 갑니다. 옳은 거. 집합건물 대지는 뭐 반드시 한 필 토지 아니죠. 일부라도 관계없고 수필지라도 관계없다. 일부 수필지 다 된다. 여러분 관리단 집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관리단은 소유자로서 구성된 단체고 그 단체의 관리단 기구가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단 집회는 의결기관, 관리단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집회는 필수적이다 이런다. 관리단 집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규약은 무슨 적이다? 임의적이다. 규약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면 된다. 다시 규약이 없으면 무슨 단 집회?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여러분 그 다음에 비용과 의무는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됐습니까? 요 비용과 기타 의무는 지분인데 무슨 지분 비율? 전유분을 면적 비율. 그지? 무슨 비율? 전유분의 면적 비율. 지분 비율이라고도 하고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그 다음에 전유분과 대지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대지권의 취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건을 지난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몇 분의 1? 임시집회는 몇 분의 1? 5분의 1 하는 거. 몇 분의 1? 5분의 1. 그 다음 77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옳지 않은 거.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게 있는 경우는 그런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돈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으로 이걸 가장 소액 임차인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 후 정상적으로 무슨 적으로? 정상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이 핵심 단어는 무슨 당하게? 정당하게 감액대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할 권한이 있으면 임대 계약했다.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 신고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중 몇 인? 1인.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누구? 친구. 그걸 무슨 매개관계 있는 자? 점유 매개관계 있는 자의 신고가 되어도 무슨 요건 갖춘다? 대항 요건 갖춘다. 그 다음 여러분 그죠? 요거 임도 신고 확정일자 해놨는데 요 돈 보증금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이사 나가면 돈 받기로 한 보증금 채권 누가 이전받았다? 양수인이 이전받았다 하면은 우선 변제권은 없고 그냥 채권만 이전받는다. 무슨 것만? 채권만.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만약 집이 경매가 되면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 근데 일반 사람이 채권을 이전받을 때는 무슨 변제 없이 우선 변제 없이 뭐만 이전? 채권. 됐습니까? 근데 요 양수인이 무슨 기간인 경우는 금융기관인 경우는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받는다. 예? 일반일 때는 무슨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이 그냥 채권만 이전받고 일반인일 때는 근데 요 무슨 기관일 때는 금융기관일 때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꼭.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인. 여기 특별한 말이 없이 채권의 양수인 하면 뭐 일반 사람을 이야기한다. 무슨 사람? 일반 사람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기간일 때는 양수인이 무슨 기간일 때는 금융기관일 때는 여전히 무슨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78번 가등기 담보 옳지 않은 거.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양도담보일 때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일 때는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핵심 단어 찾아라. 청산금 지급받기 전에는 하는 거고, 그거를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청산기간 내에 자 금방 뭐랬노?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되는데 까지가 언제냐 이 말이지. 기한까지가 언제냐면 까지가 무슨 금 지급받기 전까지,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잘 나온다.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 이전 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다. 그럴 때는 항상 뭐 까지가 언제까지, 기한은 무슨 금 지급받기 전까지,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그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본다. 청산기간 내에 갚아도 되긴 된다.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까지가 언제냐면 맥시멈. 기한이 언제까지냐? 무슨 금 지급받기 전까지. 청산 그렇지. 그거 조심한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에 그 재산 가액이 차용이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때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가등기 담보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자, 후에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 청산금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고 무슨 금 이후의 사람은 무조건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청산금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무슨 금 범위 내에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 5번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이미 소유권 이전 격려된 경우 하면 양도담보입니다. 뭐 기간 후에? 청산기간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 지급하면은 완전한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소유자. 이걸 무슨 청산이란다? 귀속청산. 청산금 줘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건 먼저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걸 무슨 청산? 귀속청산. 그러니까 먼저 거꾸로 소유권 취득하고 나중에 청산금 주는 건 무슨 청산? 처분청산. 우리 처분청산은 절대로 없다.
무슨 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소유권 취득. 그 다음 79번. 저번 주 오늘 한 거 집에 가서 꼭 본다. 80개 120개 80개잖아 160개잖아 그지? 하고 다음에 또 할 때 한 240개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시험장에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또 8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몇 점? 65점 내지 67.5점만 맞으면 되거든. 그게 한 10개 틀려도 괜찮기 때문에 한 비슷한 게 나온다면 그 안에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지문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인지해야 된다? 지문. 그렇지. 그럼 문제가 여러분 240개면 한번 계산해봐라. 문제가 240개면 지문으로는 거의 한 1000개 되잖아요. 1000개 넘잖아 그치? 아무 비슷한 거 나온다고. 아니, 여러분은 막 답에다가 신경 쓰고 답이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한 50점 가까이 맞으면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하고 지문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걸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막 해가지고 막 문제 푸는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문제만 팍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지문 책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딱 수표 딱 나오면은 동시행에서 무슨 수표 나오면 수표 나오면 이행기를 경과했다 지체 책임 진다. 일반 이 아니고 이행기를 경과해도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는. 그런 거 안 되면 통째로 엿보는 거지. 수표 나왔다. 이행기를 경과하면 지체 책임 진다 하면 OX 근데 그럼 수표 아니고 이행기를 동시행 묶고 있잖아요. 이행기를 경과해도 이행지체가 된다. OX X 그렇게 하는 거지.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아까 가담법에서도 아까 반드시 무슨 금을 지불해야 청산금 지급 전에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때는 뜻이 까지가 언제 대략 빨리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해야 채무. 청산기간 내에 하면 안 된다. 청산기간 내에 해도 되거든. 선생님 청산기간 내에 갚아도 되지. 갚아도 되겠는데 까지 맥시멈 되겠습니까? 그런 거 나온다. 자 갑니다. 79번.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부동산 등기업자 가면 탈세 목적으로 신결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를 하도록. 딱 보니까 하여 딱 빨리 먹고 계약형. 그럼 끝났네. 계약형에서 포인트 빨리. 병이 선이냐 악이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이 악이면 누가 소유자? 병. 그치. 그리고 또 만약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계약형. 그런 경우는 무조건 100% 누가 소유자? 이렇게. 저번 주도 했잖아요.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에 모르는 병 주쳐야 되겠네. 그럼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자?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경력.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그럼 이미 결론 끝났잖아요.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 6자 나오면 유효 무효. 병은 을을 상대로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니까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약정을 해지하고 이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갑은 오직 받을 게 준 돈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준 돈만. 해지라는 말 쓸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OX X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누가 소유자? 을. 결정적인 거는 거기서 어느 게 결정적이고 모르는 병과 위해서.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서 일단 결론이 나야지. 문제 보는데 결론이 안 나고 지문 읽으면 일단 시간은 시간대로 꼴고 문제는 문제대로 꼴고 하고 만약 2중 3중 만약 쭉 사발 나는 거지. 그래서 저하고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게 왜냐면은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주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이 포인트가 뭐다 하니까 여러분 다 들어본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문제만 자꾸 푸니까
집에 가서 40개를 문제 풀기 전에 이게 어디 했는지 어디 그럼 여기서 지문 보지 말고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출제자도 그런 걸 낸다. 제목 붙이는 연습. 그지? 그 다음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가 아니고 취득한다. 그 다음 80번 상가 건물. 79번 이런 것도 주는 거다. 실질적으로 알면은 80번도 주는 거지. 여러분 주택하고 상가하고 똑같은데 주택에서는 2년보다 짧겠다. 누가 선택? 임차인. 임대인은 선택 OX. X.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2년.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다. 1년보다 짧게 누가 선택? 임차인. 끝. 1번. 임대인은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OX, X. 누구는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그럼 나머지 이제 보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살고 있을 때 그렇고 요거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 존속하는 거로 본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금을 안 내줄 때 보증금을 안 내줄 때 됐습니까? 그거 하고 또 이제 한 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게 있단 말이지. 금방 뭐랬노?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거는 경매가 완료됐을 때. 뭐가 완료됐을 때? 경매. 어디에? 그럼 지금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법원에, 법원이라 하자. 법원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법원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법원에 들어있는 돈을 받으려면 뭐한테? 목적물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수인에게, 다 줬다. 경락인에게 하여야? 인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지. 그거 하고 이거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여러분이 상을 봐가지고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면 그거 맞다. 그럴 때는 빨리 그게 무슨 매시에? 경매시에. 요거는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많은 거로 본다. 존속.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몇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핵심 단어 맞죠? 무슨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되라. 지금 현재는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6억 천인데 6억 천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5개. 대항력 무슨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 3기, 그 다음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래서 이거 맞다. 4번은 무슨금 액수에 3번 무슨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조심한다. 맞다. 몇 개? 5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 다시 무슨력?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연체, 표준계약서 5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무슨 절? 거절. 무슨 반, 윗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하고 풀어보니까 안 배운 게 없잖아요. 안 배운 거. 다 한 건데, 이제 막 문제 풀 때는 천일생 욕 해봐가지고 했잖아요. 안 봐도 압니다. 이게. 근데 해보니까 안 그렇죠. 자, 그거 하고 오늘 받은 프린트, 그지? 오늘 받은 프린트는 그냥 제목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 뭐 해라고? 해보라고. 집에서 요걸 한번 만들어 봐라. 집에서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됐습니까? 널찍널찍하게 한번 적어보란 말이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한 거고 1페이지 중간에 그럼 제가 그냥 한번 친 거단 말이지. 여러분 그 1페이지에 그 중간에 물건의 소멸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한 거 무슨 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 찾았습니까? 예. 그게 무슨 쭉쭉쭉 그거 알죠?
그거 알고, 그 다음 또, 거기에 한 개 더 콤마 해가 꼬리 물기 한 개 놓고,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그거, 그지? 그럼 쭉쭉쭉 꼬리 물기 알잖아요. 그럼 오른쪽, 이제 그거 가지고 잘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오른쪽 시험은 쭉쭉쭉 꼬리 물기, 이건 기본. 시험 문제 나왔다. 어느 거 가지고 된다? 오른쪽. 아까. 여러분, 아까 한 거 일본 말이겠습니까? 표준 말이겠습니까? 아까. 순수한 우리말. 조금 전. 아까. 무슨 까? 인터넷 찾아봐라, 이게. 아까. 순수한 우리말. 무슨 전? 조금 전. 그게 막,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니까, 그지? 아까 했잖아. 아까 전에, 이랬잖아. 아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어서 일본 말을 계속 그렇게 쓰고 하세요? 인터넷 찾아봐라, 이게. 뭐 전에? 조금 전 순수한 우리말. 이렇게 딱 뒤에.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했잖아요. 1번 무슨 건? 임차권. 요거. 2번 저당.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나온다. 됐습니까? 여기에, 자, 요거, 매수. 1번이 뭐?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 1번이 매수, 이전, 양도, 뭐, 정여받았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이거는 일종의 무슨 쭉? 쭉쭉이죠, 이거. 이건 쭉쭉이지, 공식이. 끝에 사면은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끝순위가 아닌 사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요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똑같은 건데, 요 임차권 2번 무슨 건? 저당권인데,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가 이루어졌다. 요 무슨 매? 경매, 매각.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 매순위. 매순위? 2순위고, 누구만 남는다? 임차인. 근데 타인이 경락권, 이 임차권만 남는다.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주장한다 하는 거는 누가 경락받았다? 타인이. 근데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만다? 소멸. 근데 누가 경락받았다? 타인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2번이단 말이지. 두류라는 말은 요거냐 이게. 요건 누가? 타인이 경락받았다. 임차권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 소멸하지 않고.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 되겠습니까?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에서 요역지 권리자가 승력지를 매수. 이것도 나오잖아요. 항상. 딱,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지역권에서 통로로 쓰잖아요. 갑과 을. 요 단독 소유일 때는 요 지역권자, 요 요역지, 요 승력지인데, 그지? 이건 지역권 설정자고,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력지를 매수, 요역지 권리자가 승력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집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라, 이런 말이지. 저거 하면서. 그, A4 용지나 이거 한 장, A4 용지 한 6장 총칙, 10장, 물건 10장 계약, 이렇게 자기 글씨로 해갖고 하면 엄청나게 잘 외우시거든. 요렇게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승력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다. 그게 이제 지역권에서 요역지 권리자가 성적지를 매수하면 이 두 부류. 단독 소유일 때는 매수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하지만 소멸하지만 뭐일 때는 공유일 때는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맛이 한 개씩.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여러분 한번 해보고 제가 다음에 또 뭐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그 6번 이런 것도 잘 나오잖아요. 점유 보청권에서 반환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탈된 경우라야 침탈. 그래서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직접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스스로 준 거지.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야. 그래서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오는 거죠. 응? 그 다음 상린관계 뭐 있죠. 인지사용청권 하면 토지냐 주거냐. 그지? 토지 주거 둘 다 승낙받으면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뭐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주거는 판결 가지고 그럼 유상무상 있죠. 주의토지 유상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기능.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무슨 분한 충분. 집에 가서 해봐라. 지금 적지 말고 적으라고. 괜찮다.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무슨 분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럼 또 하나 더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금방 말했노? 과다한 그거는 충분한 기능을 그런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걸 유상. 무상은 어떤 경우고 무상은 분할 일부 양도로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로 하면 보상 의무가 없다. 누구에만 당사자. 근데 특정 승계인 하면 무슨 상으로 바뀐다? 유상. 뭐 이런 거 가는 거지. 그 다음 생활방해 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몇 단계? 3단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면 참아야 되고 통상의 용도 미미하다 참아야 되고 통상의 용도를 상당히 초과하면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 다음에 적극적, 인공적, 뭐 고체하면 물권적 청권. 그 다음 특히 생활방해 되는 경우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숫자 몇 개? 4개.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m. 2m 이내 창마루, 차면시설, 물물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고지 깊이의 반 4개. 숫자. 그 다음 관습이 우선하는 거.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이런. 그럼 취득시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나중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이라더라도 등기청권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으면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그냥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하든지 한번 하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걸 기본해. 이 안에다가 조금씩 시험장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글씨로 된 걸 읽는 게 잘 들어온다. 아무리 요약 잘 된 거 필요 없고 누구 글씨로? 내 걸. 안 가면 하기 싫으면 요걸 집에 가서 한번 쫙 적어봐라. 어때? 되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